근데 이 부분이 있어요. 오늘 주진우 법률위원장,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얘기 하나 더 들을 텐데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이 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 부정선거를 좀 들여다보고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당에서는 이 부정선거 의혹은 최근에 국민의힘만 제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다큐멘터리 찍은 거 국민들도 아실 겁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로 이겼을 때 예. 문재인 후보를 네. 그때 부정선거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영화에 제작까지 했어요. 선거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들이 지금 현재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 주장과 거의 일맥상통해요. 민주당이 전환기 선생님 고발할 거라면 김어준 씨부터 같이 고발하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아니 부정선거 전환길 씨 한국사 일타강사 전환길 씨 고발하라면 과거에 이런 의혹 제기했던 김어준 씨도 고발해라. 뭐 주진우 의원뿐만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의 첫 번째 출발점은 이제 김어준 씨가 이제 제기한 것이죠. 당시에 또 뭐 대단했습니다. 뭐 영화까지 만들어서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뭐 거의 근거 없는 것으로 거의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또 이번에 이 부정선거 의혹을 또 제기하는 이번에는 또 반대편에 제기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부정선거와 부실선거 이 문제에 대한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란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주체 세력, 그다음에 또 돈과 조직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황이면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선관위가 어떤 선거를 부실하게 해서 뭐 속풀이라든지 뭐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마치 부정선거였다라고 확장해 버리려면 이거는 상당히 어떤 개념 규정이 달라져 버립니다. 지금 전환길 씨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전자투표 없습니다. 근데 전자투표 자꾸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수검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검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딴 건 모르겠지만 부정선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려면 그 선거 우리 이 본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이걸 좀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칫 지금 대중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부정선거를 이야기를 할 때는 명확한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표 시스템이나 이것 자체도 잘 모르면서 자꾸 부정선거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부에 제기하고 있는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다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그걸 명확히 하고 좀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이 혼돈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환길 씨 고발을 하면 김어준 씨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여당, 특히 주진우 의원의 얘기고 법률위원장이니까 여러 현안에 대해서 지금 특히 헌재를 향해서 스피커를 좀 내고 있고 윤 대통령 측은 여기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이 부정선거 의혹을 헌법재판소가 아예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를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자랑 변호사님. 이 투표자수 검증 지난번에 헌재가 기각을 했는데 이걸 윤 대통령 측이 다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기각이 됐었고 그때 사유를 보면은 민경욱 의원이 이 선거 관련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2022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다 다뤄졌다. 이제 이런 취지로 기각해가지고 재신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선거에서 그때 딱 결과 나온 다음 날 저는 상대방 후보한테 전화해가지고 축하한다 이러고서 이제 바로 로펌와서 일을 했는데 저희 지역도 그렇고 보수 지지층에서 저한테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1.6% 차이면 이거 뺏긴 거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퉈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난 총선 그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게 보수는 부정선거에 대한 이 얘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도 3일 중에 하루밖에 못 싸우는데 이거에 대해서 언제 해소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친윤의 핵심 중에 핵심인 분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우리가 표를 얼마나 뺏기는지 아느냐라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화를 냈던 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털기는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선관위는 부실 선거 관리로 인해서 유권자들의 이런
생각, 의혹들이 쌓이는 거에 대해서는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실선거를 통해서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더 제도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로 저걸 털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 검증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고려해 볼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실하긴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뭐 이렇게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거는 그냥 사건에 대해서만 전략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 저것도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실 선거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실의 정도가 이만큼 밝혀졌다면 대통령 입장에는 이게 부정 선거 때문에 발생한 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방어 논리를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음모론에 기댄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부실 선거가 부정 선거로 오인하기 때문에 나는 탄핵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사유는 없다. 왜냐하면 정치적 과오는 탄핵 사유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로 주장하는 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거를 경험해 보신 분으로서 출마를 해봤던 분으로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개인적 얘기 함께 덧붙여서 논평을 해주셨는데 부정선거 이거 투표자 수 검증해달라 이 부분을 재신청하겠다는 윤 대통령 측인데 윤 대통령 측이 하나 더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고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여러 가지 카르텔이 작용을 한 탓인지 지금 재판이 그냥 초스피드로 가고 있습니다.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권, 민주당이 자기들과 이념 성향을 같이 하고 자기들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결국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고 임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고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추천하고 임명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인데요.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이 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투표자 수 뭐 이거 말고도 문영배 권한대행의 SNS 누구를 팔로우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에 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으로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이라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탄핵 심사와 관련해서 형사소추와 관련해서 어떤 법적 논리로 인해 가지고 이 탄핵 인용되는 것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자꾸 지금 어떤 재판과 상관이 없는 걸로 지금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 진중권 교수가요. 사실 저희 민주당에 쓴소리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문영배 그 재판관이 SNS에서 10년 전에 그 이재명 대표하고 댓글로 안부 물어본 거 가지고 상당히 비난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실 우리도 다 여기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정말로 친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전화하거나 만나서 안부를 물어보지 무슨 SNS 댓글로 안부를 물어봅니까? 그래놓고 이게 이재명 대표와 친하기 때문에 편향되어 있다? 또 팔로우를 했다는 것은 아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들어보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제가 굳이 반론을 하자면 네. 이 사람 정말 희한한 소리 하니까 팔로우를 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거기 목록에 있는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지나갔던 것들 그러니까 문영배 권한대행 이게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도 희한한 얘기하고 여긴 더 하네 이렇게 해서 다 팔로우를 했다. 이렇게 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상식적이지 않나 보죠. 저는 국민의힘 유튜버라든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전한길 씨 있잖아요. 하도 주변에서 전한길 하길래 제가 들어가서 44분을 다 들어봤다니까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다는 것은 제가 문영배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안 들어가봐서 모르지만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팔로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저도 SNS에 저도 국민의힘 어떤 정치인들에게 댓글 달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고 성향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면적인 것만 보고 이 사람이 편향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주관적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극단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부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SNS에 친한 사람끼리 댓글로 안 부르냐고요. 예. 우리 앵커님 안 그러시잖아요. 예, 저는 SNS 안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다행이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예. 너무나도 그 문영배 재판관을 그냥 흠집 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좀 거칠게 극단적으로 했다는 건 본인도 인정하시지만 다만 또 이런 거 있겠죠.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이제 패널로도 많이 활동하시는 논객이니까 이쪽 저쪽 얘기를 들으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분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아니겠습니까? 뭐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겠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저랑 둘이 많이 대화를 했네요. 예.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논란거리, 국민의힘이 계속된 주장 편향성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